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현대대수 1의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푸는 영상입니다. 2024년도 1학기 현대대수 1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인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작권이 귀속이 되어 있고요. 이정인 교수님께 일단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이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본 시험 문제를 그 이정인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구글에 리정인이라고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영상 받아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보면 좀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간단한 팁으로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바로바로 이걸 지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는지 바로바로 따라올 수 있으니까 뭐 나름 편하겠죠. 그 정도의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찮아가지고 여기를 좀 짤막짤막하게 적어놨는데, 원래 이제 이거는 이렇게 써있던 게 아니라 이제 지의 서브그룹 사지에 대해서 사지에 대한 레프트 코셋을 전부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짤막하게 적어놓은 게 이거죠. 일단 레프트 코셋이 뭐였는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0 더하기 4지, 뭐 사실 0 더하기라고 쓰기도 좀 뭐예요. 그냥 4지, 1 더하기 4지, 2 더하기 4지, 3 더하기 4지, 4지, 이렇게 4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뭐 3 대신에 403, 뭐 4003, 뭐 403 이딴 거 적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2 더하기 4지랑 6 더하기 4지, 2 더하기 4지랑 뭐 그래 6 더하기 4지 이런 거 쓰면 이제 날라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4개 서로 다른 코셋 4개 딱딱딱 써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1번 문제 끝났어요. 넘길게요. 자, 두 번째. 이제 S3의 원소 1, 3을 S3의 원소 1, 2랑 2, 3의 프로덕트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식하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어떻게 만들면 되니.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1, 3이라는 거는 지금 트랜즈 포지션 한 개로 구성됐으니까 오드 퍼뮤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한 개나 이거 한 개로는 못 만드니까 최소 3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건 진짜 그냥 무식하게 만들면 돼요. 봐봐요. 1이랑 3을 엮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단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1, 2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1이 2로 가고 1이 2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1이 3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식하게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1은 3으로 가고 있고 2가 지금 1로 가고 있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2는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건데 왜 라는 거니까 다시 2로 돌려놓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은 3으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1로 가니까 다 만들었다 박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럼 이제 쓰면 되죠. 얘가 1이고 얘가 2, 3이고 얘가 1, 2니까 쓸 때는 거꾸로 1, 2. 어차피 얘는 뭐 대칭 구조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사이클 로테이션 쓸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왼쪽부터 쓰시는 게 덜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1, 3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보면 1은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그대로라서 1이 3으로 가죠. 2가 1로 가고 1은 고정이고 1이 2로 가서 2 그대로 고정이죠. 2는 2로 가죠. 3은 여기서 안 움직이고 2로 갔다가 1로 가죠. 3은 1로 가네요. 그러면 1, 3 똑같네요. 이러면은 이제 B번 문제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얘도 이제 지울게요. 1번이 참고로 이 시험이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뒤에 있었던 2025년도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평균이 56점이라서 막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애초에 현대대수 자체가 좀 단어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안 익숙하고 하면은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찍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56점 정도 중간값을 가진 시험이니까 뭐 이거에서 한 80점 정도 맞으면 85점 정도 넘기면은 A 풀권이었고, 한 70점 넘기면은 A0 정도는 받을 수 있어. A0는 되게 널널했다. 한
70점, 아니, 한 70점 정도 맞으면은 기말고사 점수까지 생각했을 때 무난하게 A0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자,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오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소의 오더들 중에 최대값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일단 원소의 오더라는 거는 그 원소를 몇 번 연산해야 한등원이 되냐라는 거죠.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은 없는 그런 문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일단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카테시안이잖아요. G1, G2 이렇게 지금 카테시안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봐봐요. 이 녀석의 오더가 3이라고 쳐요. 이 녀석의 오더가 2라고 쳐요. 그러면 이 전체의 오더는, 그러면은 이 친구는 3의 배수일 때마다 0이 아이덴티티가 튀어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2의 배수일 때마다 아이덴티티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전체 아이덴티티는 여기도 아이덴티티, 여기도 아이덴티티인 게 전체 아이덴티티인 거니까 점점 혀가 꼬이고 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의 배수, 얘가 2의 배수니까 결과적으로 6의 배수면은 이 녀석이 아이덴티티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오더가 6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의 오더는 각 오더의 최소 공배수가 그 전체의 오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녀석은 시클릭 그룹이잖아요. 지마드 20이니까 시클릭이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말인즉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녀석의 원소의 오더들은 이제 항상 20의 약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는 오더가 20인 거고 3 같은 경우도 오더가 20이고요.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이게 몇 번, 3, 6, 9 하면서 쭉쭉 가다 보면은 20의 배수가 돼야 이제 0으로 갈 텐데 3이랑 20이랑 GCD가 1이잖아요. 그래서 오더가 20이에요. 그럼 이제 2는 오더가 10이겠다. 왜냐하면 2랑 20의 GCD가 2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와 관련돼서 이제 오더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고, 뭐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약수, 오더가 20의 약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정도를 일단 이 문제에서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인즉슨 여기에는 20의 약수가 오더로 들어가고 여기는 24의 약수가 오더로 들어가고 이 두 숫자의 LCM이 이거 전체 오더가 된다는 건데, 생각해보시면은 LCM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물론 뭐 인수적인 관점에서 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LCM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20의 약수, 24의 약수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도 20의 약수고 여기도 그냥 오더가 20이고 여기가 오더가 24일 때 아마 제일 크겠죠? 그러면은 우린 결과적으로 LCM 20,24를 계산을 하면 그게 120이니까 이 녀석의 원소들 중에 가장 큰 오더를 가진 녀석은 오더가 120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오더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번엔 S10이에요. S10은 이제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하는 퍼뮤테이션 그룹의 원소들인 거고, 이제 요 녀석의 원소들은 전부 다 사이클들의 디스조인트 사이클들의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배웠죠. 뭐 예를 들면은 1, 2, 3, 뭐 4, 5, 6, 7, 뭐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사이클 하나의 오더는 그냥 그 사이클의 길이랑 같아요. 1, 2, 3을 3번 딴딴딴 해주면 여기서 1이 2로 가고 3으로 가고 1로 가서 원래 걸로 돌아오고 2가 3으로 가고 1로 가고 2로 가서 원래 걸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이클 하나의 오더는 그 사이클의 길이랑 같이 나와요. 그리고 사이클이 서로 길이가 다르면은, 아니 사이클이 서로 디스조인트 하면은 이게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아벨리안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이렇게 두 번 합성을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몰고 요거 이렇게 모고 이렇게 모아서 같은 사이클들끼리 이렇게 합성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친구의 오더가 12가 된다. 왜냐면 이거의 LCM이 12라서 그렇다라는 거를 이 정도 말했으면 눈치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S10이라는 원소가 총 10개라는 거니까 이 사이클들의 각 랭스의 합이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디스조인트한 원소들끼리 모아놨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는 숫자를 더해서 10이 되고 그것의 LCM이 최대가 되는 숫자 조합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면 이제 이게 2랑 3이랑 5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감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소수면 LCM은 소수면 더 크잖아요. 그죠?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대한 비슷비슷해야 더 크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제일 만만한 조합이라는 걸 빠르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2, 3호가 떠올랐어도 바로 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이 문제는 조금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맞나?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러면 얘네들의 LCM에 얘네들 하고 곱하면 되니까 이거 답 30이네요. 끝났어요. 박수. 하면은 이제 1번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엄청 빨리 끝났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H랑 K가 G의 서브그룹일 때 H 교집합 K가 G의 서브그룹임을 보이시오. 라네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H가 G의 서브그룹이다 라는 거랑 동치인 거를 생각해보면 일단 항등원이 들어있어야 되고 인버스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G1, G2 그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넌엠티고 이거 제가 영상에서 빼먹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추가를 할게요. 이 넌엠티라는 거 무조건 보여야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이 넌엠티고 그리고 GH 인버스가 그리고 H에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개를 보이는 거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죄송 쏘리. 자, 그런데 요거보단 당연히 요게 풀이가 훨씬 더 쉽고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요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해보고 싶으시면 직접 해보시고 요걸로 가볼게요. 일단 H랑 K가 둘 다 G의 서브그룹이라고 했으니까 H에도 E가 들어있고 G에도 K에도 E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E가 H 교집합 K에도 들어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넌엠티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 하나 주워오면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G랑 H를 H 교집합 K에서 들고 와요. 그 말은 H의 원소기도 하고 K의 원소기도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GH 인버스가 H의 원소일 거고 GH 인버스가 K의 원소겠죠. 왜냐면 H랑 K가 둘 다 서브그룹이니까. 그러면은 GH 인버스가 H 교집합 K의 원소겠네요. 그러면은 H 교집합 K가 G의 서브그룹이다라는 게 증명이 끝난 거죠. 오, 엄청 쉽네요. 그죠? 끝났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은 이제 H랑 G 사이에 이런 노말 조건이 있을 때 H 교집합 K랑 K 사이에서 요렇게 노말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띠오렘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매트릭스 그룹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띠오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증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일단 노말 조건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이 노말이라는 거는 이제 HG랑 GH랑 같다가 노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GH, 인버스가 라지 H의 부분 집합이다. 요것만 보여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이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의 스몰 h를 들고 왔을 때 GH, 인버스가 라지 H의 원소임을 딱 보이면은 해결이 됐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알파벳을 뭘로 쓸까? G라고 합시다. H 교집합 K에서 G를 하나 들고 오고 여기서 H와 상응하는 거죠. 그리고 라지 K에서 K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K, G, K 인버스가 H 교집합 K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것만 보이면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이거를 보이는 방법은 이제 두 개를 쪼개는 거죠. KGK 인버스가 H의 원소다라는 걸 보이는 거랑 KGK 인버스가 라지 K의 원소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요 부분은 자명해요. 왜냐면 이제 이 G라는 거는 H 교집합 K의 원소니까 이거 K의 원소끼리 연산했는데 K가 서브그룹이니까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명하다. 이렇게 하고 K가 G의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자명하다. 이렇게 가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요거 갖다 쓰면 되죠. 이제 K가 요거 갖다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H가 G의 노말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자명하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끝났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은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요것이기 때문에 요게 자명한 거니까 혹시 좀 헷갈린다 하면은 G와 K가 각각 어디서 온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서 G라는 녀석은 라지 G에서 온 거죠.
그럼 당연히 라지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스몰 k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 그러니까 가져오는 범위를 좁히는 거죠. 이 h도 라지 h에서 들고 온 건데 여기선 g를 라지 h 인터섹션 라지 k에서 들고 온 거니까 요거가 항상 성립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주면은 요거에 대한 풀이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그러면 해결 넘길게요. 오케이, 2번을 다 해결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두 녀석이 아이소모르픽하지 않은 걸 보이는 겁니다. 일단 아이소모르픽하지 않은 거를 아이소모르픽한 거는 이제 아이소모르픽한 거는 이제 아이소모르피즘을 잘 잡아줌으로써 해결을 하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모모르피즘을 활용해서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티오렘을 쓰면 된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점에는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티오렘을 안 배웠겠구나 무시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요거가 서로 아이소모르픽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는 과정은 아이소모르픽하면 필연적으로 같아야 되는 성질이나 값들이 다르다는 걸 보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아벨리안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 두 번째로 원소의 개수를 확인하는, 그리고 집합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원소의 오더의 분포를 확인하는 거,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일단 얘부터 보면은 이건 너무 쉽네요. 이 친구는 아벨리안이 아니죠. 이 친구는 아벨리안이죠. 그러니까 서로 아이소모르픽하지 않다 하면 끝나요. 이 친구가 아벨리안이 아닌 거 예시로는 뭐 아까 했던 요런 뭐 요거랑 이제 요거랑 다르죠. 뭐 똑같잖아. 요거랑 요거랑 좀 다르죠. 보면은 2가 1로 가고 1이 3으로 가. 여기서는 그럼 2가 3으로 그럼 2가 지금 3으로 가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2가 1로 가죠.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벨리안이 아닌데 얘는 아벨리안이죠. 이거 아벨리안인 거 뭐 다 알고 얘는 아벨리안인데 얘는 아벨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은 끝나죠. 넘겨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거는 얘도 지금 이거는 보면은 둘 다 아벨리안이 아니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도 얘는 지금 8 곱하기 3이고 얘는 4팩이니까 지금 둘 다 24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대표적인 오더 분포를 확인을 원소 오더 분포를 확인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S4의 원소랑 이제 D4 카테시안 G3의 원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친구의 원소들은 보면은 일단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오더는 0이거나 0 빼고 1이거나 1? 아니 1? 아니 잠깐만 1이거나 3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그죠? 오더가 1이라는 건 이미 아이덴티티인 거고 0인 거 말하는 거고 여기 1이랑 2는 둘 다 오더가 3이죠. 1도 3번 더해야 0 되고 2도 3번 더해야 0 되니까 이 친구의 오더에 가능한 건 1이랑 3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의 오더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리는 건데 일단 일단 가만히 있는 거 있으니까 1 가능할 거고 뒤집는 거에 대해서 오더가 2가 있고 그리고 오더가 2가 있고 그리고 한 번 그러니까 일단 돌리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G4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 2, 4 가능하겠다, 그죠? 4 가능할 거고 더 있나? 잠깐만요. 1, 2, 4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1, 2, 4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돌리고 뒤집고가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얘 오더는 1, 2, 4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능한 오더 1, 2, 4랑 이제 3, 6, 12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의 오더에 가능한 값들이겠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1인 게 몇 개 있고 2인 게 몇 개 있고 이렇게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S4의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2인 사이클 하나, 길이가 3인 사이클, 길이가 4인 사이클, 다시 디스조인트 할 때 얘기해요. 길이가 2인 사이클, 2인 사이클 이렇게 4개의 경우가 가능하고 이렇게 경우가 가능하고 이 친구는 오더가 2, 이 친구는 오더가 3, 이 친구 오더 4, 이 친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이덴티티, 이 친구는 오더가 1, 이 친구는 오더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끝났네요. 지금 보면은 오더가 6인 거랑 12인 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얘는 오더가 6이거나 아니 뭐 6만 해도 될 것 같아요. 6인 원소가 없는데 얘는 6인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이소모르픽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엄청 간단하다, 그죠? 아이고 4번 지워.
아니 3번 지워. 아니 멍청이. 실수로 8번까지 뇌 빼고 하다가 8번까지 지워버렸어. 8이었다 써야지. 오토모르피즘 G가 아이덴티티밖에 없으면 X제곱. 이것도 좀 들전해. 자, 4번 문제가 진짜 쉬워요. 사실 4번 문제가를 틀린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사실 영상을 보고 있는 님들도 바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포멀하게 써볼게요. G랑 H가 아벨리안이야. 그 말은 이제 G1, H1 곱하기 G2, H2랑 G2, H2 곱하기 G1, H1이 같다는 얘기다. 그 말은 G1, G2, H1, H2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G2, G1, H2, H1이 같다는 얘기다. 그 말은 G1, G2랑 G2, G1이랑 같다는 얘기고 H1, H2랑 H2, H1이랑 같다는 얘기다. 그 말은 G가 아벨리안이고 H가 아벨리안이라는 얘기다. 끝이에요. 너무 쉽네. 이런 걸 문제로 다 내셨더니. 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러면 풀려요. 네, 넘길게요. 이 4번은 못 풀었으면 반성을 좀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은 5번인데 5번은 뭔 문제냐면, 자 보면은 이게 제가 귀찮다고 최대한 기호화시켜서 헷갈리는데 G라는 녀석들 중에서 오더가 파이나이트인 것들만 긁어 모으면은 이제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라 해 그러니까 이제 서브 그룹이 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G의 서브 그룹이라는 걸 보이라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 봐봐요. 일단 E라는 일단 아이덴티티를 생각했을 때 아이덴티티의 오더는 1이잖아요. 뭐 아이덴티티 그 자체로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T의 원소다, 그죠? 파이나이트한 오더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T가 지금 넌엠티네.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지금 파이나이트한 오더를 가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T가 넌엠티다라는 걸 방금 보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G랑 H를 T에서 들고 와요. 그 말은 이제 G의 n제곱이랑 H의 m제곱이 둘 다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GH 인버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문제를 좀 들쓴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이 G가 아벨리안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네요. 좀 이상하다 싶었어. 자, G가 아벨리안이다라는 조건도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 님들은 다 원본 보면서 하고 있을 테니까 괜찮겠죠? 자, GH 인버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봐봐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아벨리안, 넌아벨리안에서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봐봐요. AB의 n제곱, 요게 AB의 제곱, 요게 A제곱, B제곱, 요거 성립하려면 아벨리안이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넌아벨리안이면은 AB의 제곱이 AB가 되거든요. AB가 A제곱, B제곱이 되려면 BA랑 AB랑 같아야 되잖아요.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아벨리안이 아니라서 잘 못 바꿔요. 근데 지금 우리는 G가 아벨리안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리를 문제없이 바꿀 수 있잖아요. MN 하고 H 인버스의 MN 이렇게. 근데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죠. 요거가 HMN의 전체 인버스랑 같다라는 건 다 알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GN의 전체 M제곱 곱하기 H의 M제곱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아이덴티티고 아이덴티티라서 이거 결국 아이덴티티죠. 그러니까 MN이 GH 인버스의 오더다 라고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거는 M이랑 N이 곱한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더가 MN의 약수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그랬기 때문에 GH 인버스의 오더가 MN이라서 이렇게 가면은 아마 감점을 시게 먹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더가 파이나이트다. 그러니까 현대대수에서 괜히 아는 척 한다고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GH 인버스의 오더가 파이나이트네요. 그러면은 GH 인버스가 T의 원소네요. 그러면은 끝났네요. T가 서브 그룹임을 방금 보였어요. 5번도 풀었습니다.
야, 벌써 3개밖에 안 남았다. 되게 쉽죠? 쑥쑥 풀리죠? 뭐 물론 님들이 쑥쑥 풀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 다음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자 일단 요거를 해봅시다. 이 문제도 제가 좀 귀찮다고 대충 써놔서 잠시만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서브 그룹이면 보일 필요 없고 노말인 것만 보이면 된다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어요 문제. 그래서 요거가 요거의 노말임을 보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뭐 쉽죠. G 그러니까 요 녀석의 지금 이름이 H고 잠깐만 거꾸로 쓴 거. 아이씨 거꾸로 썼네. 죄송해요. 지금 이쪽을 보이는 거예요. 요게 G고 요게 H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H 양쪽에 G 인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이 이제 라지 H의 부분 집합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지 H의 원소를 하나 들고 와요.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G의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G의 원소를 하나 들고 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들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A, B, 0C를 여기다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는 뭐 하면 되냐면 요 녀석의 역행렬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역행렬 계산 못한다 하면은 뭐 빠이빠이인 거고 뭐그 정도는 뭐 선대 배웠으니까 알아서들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디터미넌트가 AC죠. 그럼 AC분의 1인데 AC분의 1은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쓰자. AC분의 1 앞에다 쓰고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고 C랑 A 자리 바꾸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요거랑 요거 역행렬 관계예요. 헷갈리면은 이런 식으로 혹시 헷갈렸으면은 이거 행렬곱 해보면은 바로 1001인 거 볼 수 있으니까 행렬곱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AC분의 1은 잠깐 밖으로 빼두고 AB0C X, Y, 0, X 인버스 그리고 C 마이너스 B0이 쓴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AX 그죠? 그리고 AY 더하기 BX 인버스 그리고 0 그리고 CX 인버스 그죠? 참고로 이거 지금 그 어디서 하는 거지? 잠시만요. 참고로 이거 지금 실행렬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순서는 고려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 죄송해요. 방금 말한 거 무시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ACX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BX 네네네 잠깐만 헷갈려. 마이너스 ABY 마이너스 B제곱 X 인버스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 거 맞겠지? 실수했다. 쏘리 죄송. 마이너스 ABX 더하기 A제곱 Y 더하기 ABX 인버스 그리고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ACX 인버스 요거에다가 곱하기 AC분의 1 한 거죠. 그러면은 결과값이 X 인버스 그리고 AC분의 마이너스 ABX 더하기 A제곱 Y 더하기 ABX 인버스 여기가 0 요거죠. 자 그러면 보면은 H의 원소의 형상을 맞이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 성립하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노가다 계산이에요. 참고로 이거 제 기억이 맞으면은 교수님이 이거 제대로 계산 안 한 사람들 점수 깎은 걸로 기억해요. 뭐 많이 깎진 그러니까 틀린 거는 봐주는데 아예 그냥 퉁치고 넘겼으면은 엄벌을 청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네, 해결했습니다. 자 6번까지 되게 쉬웠죠. 7번이랑 8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얘네들도 되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하여튼 해봅시다. 자 일단 G가 파이나이트 개수만큼의 서브 그룹만 가지고 있으면은 G가 무조건 파이나이트다 라는 거를 보이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지금 문제 힌트랍시고 준 게 일단 G라는 거는 자기의 원소 하나하나의 시클릭 그룹들의 유니온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파이나이트한 그 뭐 집합들이 서로 그러니까 집합이 파이나이트일 때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집합들을 파이나이트게 유니온 해봤자 파이나이트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 힌트를 어떻게 조합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G의 서브 그룹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G의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G의
뭐야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G가 잠시만요. 문제를 또 내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닌데? 제대로 썼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G가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졸린가? 왜 안 풀리지? 드디어 잘 때가 된 건가? 파이나이트 서브 잠깐만. 음. 음. 오케이. 이해했다. 음? 봐봐요. 죄송해요. 자, G가 파이나이트계 서브 그룹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G라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그 G라는 원소, 그러니까 G라는 거에 지금 원소들이 막 있잖아요. 그 원소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시클릭을 때린 거다. 그 원소 하나하나로 제너레이트한 시클릭 그룹들의 유니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봐봐요. G가 서브 그룹의 개수는 파이나이트인데 G가 오더가 인피니트다라고 한번 어슈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음, 우리는 G를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G가 서브 그룹이 개수가 유한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G가 가지고 있는 시클릭 그룹들의 개수도 유한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G 말고 이제 G의 서브셋 하나를 들고 와서 인덱스를 하나 매겨준 다음에 우리는 G라는 거를 유니온 I는 1부터 스몰 n까지 GI들의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까지 이해가 이 말까지는 문제없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브 그룹의 개수가 파이나이트한데 만약에 G가 오더가 인피니트래.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한계 인피니트 유니온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 이게 지금 인피니트 유니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피니트계 시클릭 그룹들이 유니온 되는데 G가 서브 그룹이 파이나이트계라고 했으니까 시클릭 그룹도 당연히 파이나이트계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겹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수집합 뭐 예로 들 만한 게 안 떠오르네. 뭐 예를 들면 벡터 공간에서 베이시스가 겹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디스조인트한 시클릭 그룹의 제너레이터들만 뽑아와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GI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C클릭 그룹들의 유니온이 될 텐데 이 C클릭 그룹 각각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 C클릭 그룹들 각각이 전부 다 오더가 파이나이트면 파이나이트한 집합들을 파이나이트계 유니온한 거니까 G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가 돼서 우리의 바램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GI에 대해서는 그 녀석의 오더가 인피니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C클릭 그룹의 오더는 그 C클릭 그룹의 제너레이터 원소의 오더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C클릭 그룹 배울 때 C클릭 그룹은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면은 G마드 N이랑 똑같이 생겼고 원소의 개수가 인피니트면 G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게 뭐냐면 GI가 정수 G랑 지금 아이소모르픽하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GI랑 G랑 아이소모르픽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GI라는 거의 서브그룹이 개 많아요. 무한대의 서브그룹을 갖게 돼요. 왜냐면 G의 서브그룹들은 NG꼴로 엄청 많잖아요. 자연수계의 서브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G의 서브그룹의 서브그룹은 당연히 얘의 서브그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서브그룹이 무한하게 많아져서 이 친구의 서브그룹의 개수가 유한하다라는 전제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G가 인피니트다라고 했던 그 가정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가 파이나이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까지 떠든 거를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ssume that 이제 G has finite number of subgroup and G의 오더가 infinite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then for Gi 라지 G에 대해서 we can write, 그러니까 우리는 G를 유니온 i는 1부터 n까지 G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브그룹이 파이나이트계만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파이나이트계 서브그룹만 있다 했으니까. if 모든 Gi의 오더가, 그러니까 모든 Gi의 오더가 인피니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한대 파이나이트면은 이제 G의 오더도 파이나이트가 되기 때문에 we can take ist G 뭐 I 대신에 뭐 t라고 쓰든가, 뭐 GT의 오더가 무한한 거. but GT G, 그러면 아니 뭐 but 대신에 then, 그럼 GT의 G가 되고 then GT as infinite subgroups, number of subgroups. 그럼 모순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이러면은 해결입니다. 7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풀이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죠. 참고로 지금 2개 남았잖아요. 이 2개 다 틀렸다 쳐요. 그래도 80 몇 점이야? 점수 몇 점이야? 둘 다 10점짜리였던 걸로. 네, 둘 다 10점이니까 둘 다 틀려 80점이잖아요. 둘 다 틀려 A뿔인 거예요. 방금까지 풀면서 지금 마크했던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번, 8번 버려도 A뿔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자, 8번. 이 8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 이거 제가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G의 오토모르피즘이 아이덴티티 맵밖에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토모르피즘이라는 건 G에서 G로 가는 아이소모르피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토모르피즘인 거고, 세상에 오토모르피즘이 아이덴티티밖에 없대.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오토모르피즘이 전부 다 아이덴티티 맵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어떤 것이 오토모르피즘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아이덴티티이다, 이 말로 해석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오토모르피즘 배울 때 배운 오토모르피즘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써먹게 될 오토모르피즘은 파이 GX라고 해서 GX, G 인버스 요 녀석을 일단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G 하나를 고정한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오토모르피즘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오토모르피즘이거든요. 이거는 수업 때 해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아이덴티티 맵이니까 이거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가 정리해보면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모든 내가 스몰 G를 고정해서 만든 오토모르피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스몰 G 고정시켜놓고 모든 X에 대해 요거 성립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스몰 G가 몇이던 간에 어차피 이거 오토모르피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스몰 G에 대해서도 이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G가 아벨리안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G는 아벨리안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져오게 될 오토모르피즘은 이제 PX가 X가 X 인버스 요 녀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원래는 오토모르피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오토모르피즘이에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바이젝션이면 자명하죠. 뭐 그건 안 할게요. 이 녀석이 호모모르피즘이려면 요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X 인버스 Y 인버스고 얘는 X, Y의 전체 인버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 굳이 따지면 요건데, 이 둘이 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얘랑 아벨리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그룹에 대해서 오토모르피즘이 아닌데, 이게 아벨리안일 때는 얘가 오토모르피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벨리안이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오토모르피즘 오브 G인 거지.
자,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자, 그러면 px가 x 인버스니까 x여야 되죠. 그러니까 x제곱은 무엇이에요? 아이덴티티다. 끝났네요. 박수. 아, 너무 싱겁게 끝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참고로 약간 자랑을 하자면 이 시험에서 제 점수가 92점이었고요. 8점은 이거 안 보여서 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이고 요것만 그냥 냅다 해가지고 까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자랑이 아닌데 이게 자랑거리인가? 뭐 아무튼 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뭐 언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시험 화이팅 박수. 빠이빠이.